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새벽 0시 50분입니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경우입니다.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가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친다. 그래서 선관위를 계엄군을 시켜서 습격하도록 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권력을 남용을 하고 또 법을 무시했습니다.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편드는 것은 불법을 편드는 것이고 독재를 편드는 것이고 거짓말을 편드는 것이고 권력자에 아부하는 행동입니다.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자부정입니다. 그건 보수도 아닙니다. 윤석열 앞에 보수가 줄을 서면은 앞으로 한 100년 동안 재기불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거의 비판적 기사를 쓰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어제 조간 사설에서는 좀 묵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설을 통했습니다. 그동안에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칼럼을 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광고에 거짓말을 써가지고 선전하는 것을 광고면을 내줘가지고 그들에게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광고는 제2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광고에 명백한 거짓말이 있을 때는 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실어주면은 거짓말을 팔도록 하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조선일보의 광고면을 기사면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얼마나 조선일보가 이용당했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가지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앞장을 서니까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설은 잘 쓴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 부정선거 증거 많다. 중대 발언 후 지금까지 무소식.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즉 지난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나라가 뒤집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는 잡아가지고 재판을 넘겨야 되는데 최대형의 말하자면 신령을 살려야 됩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없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많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선관위가 의혹 검증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 해킹 및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등 의혹 차원의 문제들을 나열했다. 현재는 2020년 총선 기간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확인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선거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 안 된 주장까지 윤 대통령 측은 언급했다. 선관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건 확인 안 된 게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미 선관위가 해명을 했습니다. 중국인 99명을 체포해가지고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이 거짓말은 이런 음모론을 주로 보도하는 일부 매체에서 막 확산시켰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에서 진 쪽은 습관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지금 민주당 실권자라는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는 국힘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쪽 다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내놓은 적이 없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부정선거를 제기한 게 없습니다. 민모 같은 소수,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가 주장을 했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이 되었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과 다르다. 앞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당원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제명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가 음모론이 커져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보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체포 당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평생 검사를 한 윤 대통령이 증거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증거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이다. 민간 유튜브나 단체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지휘해 온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발표했다면 중대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공개해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가 모두 뒤집혀야 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중대한 발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증거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거의 변호인단은 증거를 공개하는 대신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아니, 증거를 갖고 있는데 무슨 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갖고 있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증거도 없이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발표한 건가? 그렇게 한 거죠.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사기꾼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부정선거라면은 나라가 뒤집어질 문제고, 부정선거를 일으킨 자는 4.19 때 같으면은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런 거짓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 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됩니다.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고 권력자가 법을 어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사령관 등 군 후배들을 만나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소장 내용이 맞다면 아무 증거 없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강압해 진술을 얻으려 한 것이다. 그 배후에 윤석열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쪽에 기운 편향적 결정을 내리거나 속구리 투표와 직원들의 세습 채용으로 신뢰를 크게 읽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편향 선거와 비위가 부정선거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잘 알 것이다. 부정선거 증거 많다. 중대 발언 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음으로써 이번 탄핵 심리의 핵심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고, 없다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확실한데, 그게 없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냥 음모론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선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행사하는 주권 중에서 최고의 신성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걸 투표로서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전쟁을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쿠데타를 하든지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행위는 신성한 겁니다. 주권 행사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주권 행사가 선거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를 해왔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1963년에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년 되죠. 2년 동안 한 번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알아주는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만방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외국 기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한국 금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는 믿지 마세요. 그건 다 조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믿지 마세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말만 해놓고 부정선거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선동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국 사회에서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일종의 광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를 부정선거 광신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광신도는 공산당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들이 끼이면은 그 조직이 파괴됩니다. 이들은 법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도 무시합니다. 이들이 끼인 조직은 와야 되고, 가족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족이 서먹해지고, 이것으로 해서 부부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이혼도 생길 수 있고,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다 문제가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번 딱 들어와 버리면은 동창회도 깨집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퍼뜨려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거짓말을 퍼뜨리는 유튜버든지 정치인이든지 언론인이든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건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주면은 그런 나라를 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6일 새벽 5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는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획기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써서 공개한,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으면은 나는 미쳤다는 고백이고,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하여 국헌 문란의 폭동을 지시했다는 자백임을 알게 됩니다. 소름 끼치면서도 헛웃음을 자아내는 부정선거 주장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긴 어렵지만은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미쳤다는 증거고, 윤석열 씨는 사실은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는 저의 과거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회를 지난 4월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점거한 불법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음모론자들 중에서도 소수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그러니 헌법재판소에 나를 파면하라고 호소하는 꼴이고, 탄핵 심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대통령인데 수사기관에 부정선거 조사하라는 지시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까? 정상인들이 음모론자들을 공박할 때 하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누가 했는지 제발 한 사람이라도 찍어보라는 데 대한 변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화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극단적인 과장입니다. 과장이 지나치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 선관위의 실적은 1963년에 업무를 개시한 이후 한 번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없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선거의 공정성이 공인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등 외국의 조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서유럽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 덕분입니다. 그러한 금자탑에 윤석열은 엉터리 시스템이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한국은행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는 다 엉터리다고 선언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식의 자해입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라는 괴기한 비유는 그의 망상이 주술적 집착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 이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많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은 지난해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터인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은 부정선거 피해자라는 국민의힘 낙선자들 중 민경욱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조용히 있다는 현상입니다.
진 팀의 야구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일단의 관중이 부정으로 졌다면서, 심판 부정으로 졌다면서 운동장에 난입해가지고 심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우니 야구팀 소속 회사의 대표가 옳소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꼴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심각한 인지부조화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자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보다 더 악성입니다. 음모론자들도 가짜 투표지의 가능성 정도를 이야기하지 윤석열처럼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수많은 거짓말을 사실로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하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면은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계속 재직하여 안보 관련 상황을 이렇게 오판했더라면은 전쟁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율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가짜 투표지는 단 한 장도 확인된 적이 없으며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은 해킹에 안전하고 국정원 점검팀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다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음모론자 말고 법원의 정당한 재검표 요구를 한 번이라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 나라 선관위를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라고 매도한다면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윤 대통령의 망상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관위를 표도둑질하는 반체제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오판이 그로 하여금 개흥분을 시켜가지고 선관위를 습격, 서버 탈취를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는 자백입니다. 즉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을 하도록 부추긴 것이 그의 망상이었음이 여기서 결정적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리를 매우 편하게 해주는 자백입니다. 그는 선거소송에서 대법관과 선관위가 부정선거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덮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선관위,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착란의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구사하는 논리가 총체적으로 파탄됩니다. 그런 반역적 부정선거 사례를 훤히 알고 있었던 당신은 왜 그동안 침묵했나?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자를 자임한 당신은 부정을 훤히 알면서도 왜 검찰이나 감사원에 단 한 번도 수사나 조사를 지시 내지 건의하지 않았나? 민주주의에 대한 반익이 진행 중인데 왜 한 번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덮었나? 당신이야말로 부정선거 공모자가 아닌가? 그가 가슴에 울분을 쌓아 놓기만 하다가 발작적으로 계엄령을 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상적 계엄입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또 이렇게 썼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살포, 이권거래, 여론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의 나래가 스케일이 커집니다. 음모론은 진행될수록 이 공상의 수준이 점점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바로 그런 정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한국의 부정선거가 있지도 않은 국제적 음모로 이루어졌다는 망상이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국제적 컬트 그룹의 수괴가 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친절하게도 자신이 국제적 스케일로 커진 음모론 망상에 사로잡혀서 공상을 하다가 드디어 비상계엄령을 선포, 선관위와 선관위 고위직 및 여론조사소를 계엄군의 주된 공격 표적으로 삼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점점 국헌문란의 폭동 동기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부정선거 배후 세력으로 몰려는 의도도 느껴집니다. 그는 또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윤석열 음모론은 여기서 괴기스러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삼류 수준의 저열한 부정선거 망상이 계엄령 선포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결정적 폭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망상을 실제 상황인 전시나 사변으로 착각하여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질환적 증세란 이야기죠. 그는 정말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사건 직후부터 이것은 망상적 계엄령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정확하였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백문으로 보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권 통수권자로서 2027년까지 남아 있었다면 무슨 짓을 했을까? 여러분, 이래도 잠이 옵니까? 감사합니다.